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06년부터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를 정말 다문화 사회로 여기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에 51.72점이었던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2021년에는 52.2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긴데요. 다문화를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다문화 수용성은 몇 점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 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터를 마련하고 꿈과 희망을 일구는 우리 이웃을 만나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따뜻한 온기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지연 씨가 올해로 8년째 운영하는 곳인데요.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 그의 맛있는 꿈이 익어가는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연 씨를 만나러 온 곳. 전주의 어느 양고기 전문점입니다. 메뉴 특성상 전혀 손님이 많다 보니 아직은 가게가 한산하네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장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지연 씨가 지난달 출시한 마라 양꼬치용 고기를 양념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 마라 찾는데 마라 양꼬치 개발했어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이 거부감 없이 양고기를 먹지만 8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고향 하얼빈의 맛을 지키면서도 사랑받는 맛을 찾기 위해 숱하게 노력했죠. 처음에 내가 한국 왔으면 아기 낳고 만두 공장 좀 다녔어요. 다녔다가 장사하고 싶었어요. 지인들 물어보고 만두 가게 양꼬치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준비하고 양꼬치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대형 식당 관리자로 일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고요. 그때의 경험을 살려 요식업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부모님도 딸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엄마와 달리 아빠는 영 속도가 느리네요. 慢点穿得要质量。 지은 씨 가게에서 파는 음식 상당수가 먹을 땐 간단하지만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이번엔 만두인데요. 만두소를 가득 넣은 엄마표 만두. 복주머니 같은데요? 你包个饺子好看，完了还好吃。你看这个妇女也好看，也妇女也最漂亮。漂亮也好看。 엄마 예쁘게 놔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매일 도와주고 고맙습니다. 이때 지은 씨를 찾아온 손님들. 양손 무겁게 뭔가 들고 왔는데요. 来就来呗，拿那么多什么东西我看看。过圣诞节了，我们来给你装饰一下子。 가게에 발이 묶여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연 씨를 위해 언니들이 나섰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겸 지연 씨를 축하하기 위해서인데요. 올해로 문을 연 지 8년이 된 지연 씨의 가게. 중국에선 숫자 8이 돈을 번다는 발음과 비슷해서 모두가 기념하고 좋아한다고 하죠. 한국 와서 진짜 좀 친해고 언니 왔어요. 왕언니, 두재 언니, 세재 언니 다 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예쁘게 꾸미고 이제는 전구에 불을 켜볼까요? 어머, 언니들 덕분에 가게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이거 보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 이쁘다. 하얼빈 어른 축제 아주 유명하고 재밌어요. 그래. 축제 보고 나서 맛있는 거 먹고 롤레방도 가고 그래요. 꼭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 시간이 보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고향이 생각나요. 하얼빈 가고 싶다. 그래 가자. 하나, 둘, 김치. 圣诞节快乐！大家在一块儿开心。 이런 날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바쁜 시간을 쪼개 달려와준 언니들을 위해 지연 씨가 푸짐하게 고향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언니도 터비는 날 와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축하하고 언니들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8주년 됐어. 축하해.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을게요. 시시해 감사합니다. 머나먼 타국 생활, 때론 서러울 때도 있지만 곁에서 챙겨주고 일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예, 꼬바로 또 맛있어요. 점심 덕분에 우리 고향 요리 먹고 고향도 먹고 싶고 요리 진짜 맛있어요. 짱 최고예요. 妹妹是特别好的人，特别有爱心的人。 음식을 나누며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언니들. 중국 사람 팔자 좋아하고 내가 저는 8주년 내 한 분 더 잘해보려고 팔수자 중국 같이 파파파는 있었어요. 돈 더 많이 있는 거. 언니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녁 장소로 분주해진 지연 씨. 일단 꼬바로 먹어야 되고 꼬바로 한 개 그 알아 그럼 마라롱샤 하나요? 예. 주문을 받은 지연 씨, 제일 먼저 숯불부터 챙깁니다.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양고기. 이 냄새의 유혹 참을 수 없죠. 주방에선 하얼빈의 대표 요리 꿔바로우가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이 레시피에는 지난 8년간의 노력과 성실함, 많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마라롱샤 나왔습니다. 음식이 낯선 손님을 위해서는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맵다는 의미의 마라, 가재란 뜻의 롱샤가 합쳐진 마라롱샤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당신이 먹었을 그 맛을 그대로 구현한 맛 같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유명한 곳이고 되게 맛있습니다. 음식을 향한 노력과 진심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을 때 지연 씨는 행복을 느낍니다. 포장이나 배달로 주문한 손님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죠. 고치도 되고 요리 볶음밥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치열하게 보내온 과거, 그리고 더 빛나는 미래를 그리며 지연 씨는 오늘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킵니다. 가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가게 오는 진짜 좋은 신분 중국 가서도 구경하고 특히 우리 하얼빈주로 어루 축제도 있어요. 혹시 10주년 할 때 어떻게 손님 만나고 그냥 중국 하얼빈 고향 축제 한번 진짜 모여 같이 모여 가고 싶었어요.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고 늘 먹어도 물리지 않으며 언제나 힘이 되는 음식, 그것이 고향 음식 아닐까요? 음식을 통해 고향 하얼빈을 알리는 지연 씨의 일상이 더 맛있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캄보디아 이주 여성 섬 사마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마디 씨는 올해 김장하셨을까요? 네, 올해 김장했어요. 아, 얼마나 하셨어요? 양은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캄보디아에 계신 정성훈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네, 중립수 캄보디아 프놈펜의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훈 씨는 보면요, 캄보디아에서도 한식을 주로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김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먹는 김치를 사기 위해서 밖에서 사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한 13년 차죠. 13년 동안 꾸준히
제가 먹는 김치를 지금 담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캄보디아에서 김장을 담그고 계신 건데요. 오늘 성훈 씨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도 김치 담근다고 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왜 사이사이에 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소금물로 이렇게 절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김치 담그는 방법 그대로 동남아에서 김치를 담그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추도 좀 다르고 기후도 좀 다르고 소금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김장을 한다고? 네. 그 배추를 물로 씻어서 염분을 좀 씻어내는 거예요. 아니, 제법 많은 양을 하시는데요. 네, 양이 엄청 많네요. 제가 잘 절였어. 저에게는 이제 멸치 다시를 내서 요거로 이제 양념을 버무릴 건데 어두육미 아닙니까? 어두육미. 우리 와이프가 멸치 대가리를 이렇게 잔뜩 어디서 이제 또 다 모아놨는지. 아이고, 뭐 오늘 김치 담는가 봐. 5만 킬로? 60kg. 60킬로. 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치에 들어갈 채소 종류, 대파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김치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고춧가루 이렇게 있고, 멸치 액젓도 이렇게 있고, 새우젓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멸치 통 육젓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전부 다 한국에서 다 온 거예요. 60kg의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고춧가루는 2kg, 1kg짜리 두 포대. 멸치는 안 빼? 안 걷어내고 그냥. 빼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풀도 썼어요. 탁탁. 이 뜨거운 걸 넣어도 되는 거야? 그건 필요해요. 뜨겁게 해서 넣네요. 아이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클로나인 배웠어? 괜찮아? 아이고. 여기 무거워. 정말 날을 제대로 잡고 김장을 담그시는 모습입니다. 혼자 하시는 게 양이 많아요, 지금. 네, 한국에서 보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비빔? 그렇게 비비면. 그럼 옛날에 옷차림만 달라요. 지금 여름 복장이잖아요. 네. 배추 남아요. 어떤 때는 양념 남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엄마 왔을 때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비비면 다 비비면 해놔요. 이렇게 놓고 디바이에서 비빔. 그때요. 그러면은 마시면 쫙. 배추도 안 남고 양념도 안 남고 또 이렇게 담아가지고 서로 조금씩 나눠 먹어요. 동네에 있는 이거는 앞집에 나눠주는 거, 기왕에 주는 거 예쁘게 닦아서 줘요. 이렇게 예쁘게. 맛나네.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양념이 다 되기는 되네. 하나씩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만만치면 안 해요. 그럴싸하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1년도, 2년도 먹을 수 있어요, 이 김치는.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뚜껑을 이제 하나 닫으면 이제 한 통 완성. 양념하고 배추 딱 맞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김치 모양 그대로 나오네. 비벼도 똑같이 나오네. 딱 맞춰서 했네. 오호호. 남는 것도 없고 배추도 안 남고 양념도 안 남고 딱 맞췄네. 오, 이제 프로페셔널. 잘했어. 캄보디아에서 김장을 대규모로 하는 정말 이색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한국에서 만드는 김치하고 똑같아 보이는데요. 맛은 어떨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기후가 다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배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맛은 어떤 편인가요? 처음
처음에 담았을 때는 김치 맛은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하고 왜냐하면 양념도 한국에서 다 이제 공수해갖고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날수록 조금 김치가 물컹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게 발효되는 과정에서 조금 쓴맛이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잘 익혀서 먹기 위해서 저희는 또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1년이나 뭐 2년 동안 이렇게 묵은지까지도 만들어서 먹고 있으니까요. 뭐 네. 지금은 뭐 스테이블에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 김장 담그는 그 스케일을 보니까요. 성훈 씨가 김치에 되게 진심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제 보면 사마디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셔서 처음 김장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때 생각나는 첫 경험의 추억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당시에 17년 전인데요. 예. 제 기억으로는 많이 놀랐어요. 네. 많은 양의 배추가 막 저희 앞에서 사 있고 그리고 그 고춧가루 양념에 그 큰 다라에 어머니가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이제 김장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양의 김장을 하루 종일 하니까 많이 힘들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치라는 음식을 알고는 있었어도 네.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는 그때 네.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재밌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였을까요? 사이사이 발라놓는 게 네. 그래서 뭐 처음이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 하신 말씀이 이거 제대로 해놔야 또 묵은지도 맛있게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말귀를 알아들지 못하지만 네. 처음이라 그래서 최대한 그 어머니 해주신 그 행동들이 따라서 네. 집어넣고 사이사이에 잘 이쁘게 발라놓았어요. 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리랑 어깨가 좀 많이 아프기는 했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김장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은 배추도 그렇고 채소도 귀해지니까 네. 한 번에 많은 양을 미리 담가 놔서 이제 그 1년 동안 먹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이라는 게 따로 없는데 네.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드는 김장이 필요할까 싶은데 어떤가요, 성훈 씨? 캄보디아는 사시사철 배추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채소류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김장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건기에 들어가면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여행도 있고 그다음에 시골 방문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분들이 저희가 이제 가면은 김치 가지고 왔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행 갈 때도 김치가 더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나눠주고 나눠 먹기 위해서 11월, 12월 달쯤에는 저희가 많이 담았을 때는 거의 한 200kg까지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놓고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시즌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담그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영상 보면은 이웃분들한테 네, 나누는 나눠주시더라고요. 양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재외 국민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서 본국의 문화를 가져가서 그곳에서 좀 새롭게 탄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우리 김치도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더 다양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와주신 정성훈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주신 섬사마리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의 90%가량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 모빌리티. 전주 시내 택시 업계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에 이르는 수수료 등의 부담에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존 콜은 자리에 한 3만 원, 4만 원 그렇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몇 배잖아요. 그 카카오에서 많이 배차를 하니까 그런데 그 대기업에서 그 5%를 떼가는 것 때문에 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에 전주시가 전주형 택시 호출 앱 전주 사랑콜을 도입합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덜겠다는 취지로 1억 5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투입해 개발했습니다. 부산과 익산 등 자체 개발 택시 앱이 성과를 거두면서 3,800대 가량의 택시가 운행 중인 전주에서도 12월 중 운영이 개시됩니다. 기존 한옥콜과 한지콜 등 개인 택시 서비스를 통합해 월 2만 5천 원 수준의 부담으로 스마트폰과 전화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벌써 전주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56%가량이 가입을 신청하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건은 기존 택시앱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하느냐는 점. 택시조합과 전주시는 전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1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조에 기존 발행액조차 유지될지 불투명해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그동안은 더 많았죠. 그래도 좀 성공한 사례가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화폐를 좀 활용을 잘했어요. 그것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돼야 활성화가 되겠죠. 게다가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첫날부터 승객의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등 일부 원성도 이어지는 상황. 수요 예측이나 매칭 시스템 등 투자를 이어가는 민간 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출시 초기부터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수능을 마친 120여 명의 학생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연탄 나눔에 나섰습니다. 날리는 연탄가루에도 아랑곳 않고 600장의 연탄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뜻깊은 봉사를 실천한 겁니다. 추운 날씨로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이웃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기로 다짐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봉사 정신을 발휘한다면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곳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김장김치 나눔과 방한용품 나눔이 이어지고 정읍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평생 모은 4천만 원을 기탁해 주변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저문은 한 해를 앞두고 이처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에 동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목표 모금액의 1%를 달성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지난 25년 연속 100도를 넘기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따뜻함이 이어졌습니다. 전북 도민들께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금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 제막식에서 기업과 개인이 각각 1억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 확산을 희망했습니다. 기관과 기업, 시민들 사이에서 온정의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겨울에도 도내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제4기 대학생 SNS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전북 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